여보, 우리 엄마 생일 선물 준비했어? 혹시 잊어버리고 있던 건 아니지? 아니, 잊어버리고 있진 않았는데 생신 선물을 따로 준비한 건 없지. 내가 당신한테 선물 뭐 사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대답을 해줘야 사러 가던지 말던지 할 거 아냐? 뭐, 그럼 아직도 준비를 안 했다는 소리야? 이번 주말에 엄마 생신인데 며칠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선물 어떤 걸 할지 결정하라고. 우리 엄마도 아닌데 어머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지. 같은 여자들끼리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을 거 아냐? 화장품이나 옷이나 뭐라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사와. 그건 진짜 당신이 여자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화장품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쓰는 줄 알아? 다 자기 피부에 맞는 제품이 있는 법이라고. 그리고 어머님 사이즈도 모르고 취향도 전혀 모르는데 옷을 어떻게 사냐? 그런 걸 하나하나 신경 써야 돼? 그냥 대충 아무거나 알아서 사라니까? 그 아무거나가 뭔데?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용돈으로 드리던가 상품권으로 해. 당신은 어떻게 자기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냐? 상품권? 상품권은 좀 성의 없어 보이지 않아? 당신이 대충 뭐라도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어머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최소한 당신이 어머님한테 물어보고 나서 나한테 이야기라도 해주던가. 생일 선물을 미리 물어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냥 대충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사면 비슷하겠지. 뭐가 됐건 아무거나 사. 저번에 우리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도 어머님 화장품 아무거나 사래서 사왔는데 그때 엄청 실망하고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기억 안 나? 나보고 센스 없다고 하셨잖아. 그랬나?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친정엄마한테 선물한 것보다 어머님한테 선물한 화장품이 훨씬 비싼 거였어.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싫다고 하시잖아. 나보고 대충 아무거나 골랐다가 또 그때처럼 센스 없다는 소리나 들으라고? 우리 엄마가 그때는 말실수했던 거지. 그냥 아무거나 사와도 돼. 아, 몰라. 오늘까지 당신이 정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나 그냥 백화점에서 상품권 사서 드릴 거야. 어머님한테 뭐 갖고 싶은지 여쭤보던가 알아서 해. 작년 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남편이랑 시어머니 사이에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29, 남편이 31살인데 아직 나이가 적어서 그런가 엄마 품에서 제대로 독립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항상 뭐만 하면 엄마 거리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자긴 할 줄 모른다면서 저한테 다 해달라고 해요. 이번에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선물도 남편이 못 정하고 사는 것도 저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저희 엄마 생신인 건지 시어머니 생신인 건지. 어머님 취향도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대충 샀다가는 안목이 그게 뭐냐고 핀잔을 들을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아무 말을 해주지 않아서 백화점 직원 추천을 받아 적당한 선물을 구입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괜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도 주말에 시댁 넘어가서 밥 한 끼 먹고 선물이나 주고 오면 되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선 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보, 토요일에 엄마 아빠가 우리 집으로 오시겠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대충 먹자고 하니까 당신이 준비 좀 해봐. 뭐? 토요일? 토요일이면 내일이잖아. 아니, 원래 어머님 댁 근처에 한우집 예약해 놓은 거 아니었어? 아, 그러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뭐하러 굳이 나가서 사 먹냐면서 그냥 집에서 대충 해서 먹자 하던데? 그럼 어머님 댁에서 하던가 왜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건데? 음식 준비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내가 해야 하잖아. 집도 안 치워서 더러운데? 당신이 우리 엄마 생일상 좀 차려주면 되겠다. 뭐 많이 준비할 것도 없어. 우리 엄마 대충 해줘도 잘 드시거든. 미역국이나 끓이고 잡채랑 갈비찜 정도만 할래? 음식 부족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배달시키면 되니까. 뭐? 대충 준비해? 갈비찜이랑 잡채를 대충 준비할 수 있는 거야? 아, 난 못해. 며칠 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일이 토요일인데 갑자기 이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들 그냥 그렇게 대충 하는 거 아닌가? 원래 결혼하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생일상도 차려주고 한다던데. 그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어려운 일이건 안 어려운 일이건 이렇게 하는 건 나한테 예의가 아니지. 어머님이 집으로 오겠다고 하셔도 당신이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집으로 오시면 나야 편한 거지. 쓸데없이 운전하고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거고. 집에서 밥 먹으면 술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있어서 편하잖아. 와, 진짜 어떻게 인간이 이 정도로 이기적이냐? 난 몰라. 진짜 이제 와서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루 만에 대청소하고 장 봐서 음식 만드는 거 난 못해. 그리고 뭐가 어쩌고 어째? 잡채에다가 갈비찜? 어이가 없을라니까 진짜. 왜? 그래도 생일상인데 그 정도는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작년 연말에 친정엄마 생신날에 뭐 했는데? 너는 뭐 했냐고. 연말이라 야근하고 바빠서 피곤하다며. 피곤해서 못 가니까 용돈 드리라고 10만 원 준 게 전부잖아. 야, 나도 그 10만 원 그대로 돌려줄게. 너가 그 돈으로 장 봐다가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만들고 미역국도 끓이고 다 해라. 아, 왜 또 성질이야? 그게 그거랑 같은 일이야? 사위가 하는 일이랑 며느리가 하는 일이 다른 거지. 너는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후회할걸? 후회? 무슨 후회를 하는데? 내가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 어디 한번 말을 해봐. 됐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럼 장은 내가 볼 테니까 당신이 음식만 좀 해줘. 뭐 사면 되는데? 미역이랑 갈비랑 또 뭐 필요하지? 알아서 하세요. 나 지금 당신 통장으로 10만 원 보냈거든? 어머님 선물 산 거는 안방에 있는 쇼핑백 안에 있으니까 알아서 잘 드리고. 나는 오늘 퇴근하면 주말 내내 우리 엄마 집에 가 있을게. 뭐, 어딜 간다고? 집에 안 들어오겠다는 소리야? 응, 그냥 우리 엄마 집에서 푹 쉬다가 갈 거야. 어머님 생신은 당신이 알아서 잘해봐. 요즘 유튜브에 검색하면 미역국 만드는 방법도 있고 갈비찜에 잡채에 없는 게 없거든. 알아서 음식 만들어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생신 파티도 잘해봐. 여보 진짜 1억이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시겠어? 아들 장가 보내고 며느리가 해주는 생신상 받아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뻔뻔하게 하려면 당신이 최소한 우리 엄마 생신 때 직접 찾아뵙고 축하한다는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 몰라. 더 이상 이런 일로 말싸움 하고 싶지도 않다. 아무튼 나는 주말 내내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어머님 생신상 잘 차려드려. 진짜야? 농담하는 거지? 너가 이러면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말을 해?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신이잖아.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 생일도 아니고 우리 엄마 생신도 아닌데. 아무튼 잘해봐. 음식 만드는 거 생각보다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어머님한테 물어보면서 같이 하면 좋겠네. 아마 어머님도 내가 해드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만들어주는 밥상을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야,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뭐라고 하던가 말던가 저는 정말 주말 내내 친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부모님 모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오랜만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중간에 남편이 몇 번 전화를 하긴 했었는데 전부 받지 않았어요. 주말이 지나고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이 잔뜩 삐졌는지 저랑 말도 섞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남편한테 밥도 안 주는 중이에요. 저래봤자 자기만 손해지 제가 무서워할 줄 아나요? 그냥 자기 엄마랑 평생 살지 저랑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남편이 미안하다며 앞으론 집에서 시부모 생신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한테 상의도 없이 자기 맘대로 결정해버리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이 인간을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속이 터집니다. 성은아, 아무래도 아빠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에서 자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데 엄마는 어쩌면 좋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나 일단 회사에 이야기하고 내려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빠는 병원에 도착했어? 성은은 아까 아침에 왔지. 아빠가 우리 딸 보고 싶어 하셔. 빨리 내려와. 알겠어.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아빠 괜찮을 거니까 엄마도 너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오빠랑 같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 빨리 내려와. 작년 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멀쩡하던 아빠가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열이 펄펄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동네 병원에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경과를 조금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119에 신고하고 한밤중 응급실로 실려가셨죠. 별일 없이 금방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주말마다 등산 다니고 아침에 조기 축구까지 하시던
그렇게 건강한 저희 아빠가 이틀 만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당시에 면회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저희 아빠가 하는 마지막에 인사도 제대로 못할 뻔했어요. 제가 결혼해서 애 낳고 손주가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다 보실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리 가족에게 그 충격은 말로 다 설명도 못할 지경이었죠. 슬프고 경황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인간관계를 좁고 깊게 하는 편이라서 친구도 많지 않은데 저희 아빠의 부고 소식을 회사에 알리고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가장 친한 친구 3명에게 알린 것이 전부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특히나 병원 장례식장은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곳이었죠. 셋 중에 한 친구는 결혼을 해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 마음은 찾아가서 옆에 있어주고 싶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다고 미안하다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전화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아직도 그때 전화해서 미안하다며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준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직장 때문에 먼 곳에 살고 있지만 제 연락 받자마자 3시간 만에 장례식장까지 와주었고 꼬박 하루 동안 제 옆에 있으면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친구 셋 중에 2사람은 지금도 자주 만날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데 한 친구는 분명히 저희 아버지 부고 소식을 듣고도 장례식장에 찾아오지도 않고 못 오면 못 온다고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다 정리하고 보니 조의금조차 보내지도 않았더군요.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감이 들었고 시간이 지나 상황이 다 끝난 후에도 왠지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뻘쭘해서 최근까지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연락 끊긴 지 1년도 넘은 친구가 갑자기 제게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은아, 그동안 잘 지냈어? 오랜만이네. 나는 너가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 소식도 없길래 앞으로 우리들이랑은 연락 안 하고 살 줄 알았어. 미안. 내가 그때는 좀 사정이 있었어. 아버님 일은 들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됐다. 이제는 좀 괜찮아? 예전에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어. 우리 엄마도 요즘 자주 웃기도 하시고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 너희 아버님도 웃으면서 예전처럼 지내길 바라실 거야. 진짜 내가 그때 못 찾아뵈었던 건 너무 죄송하네. 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그래, 그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는 너한테 서운한 마음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이해하려고. 너도 뭔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겠지. 안 그래도 나도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어. 진작에 너한테 연락해서 사정 설명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하는데 나도 너무 정신이 없게 살다 보니까 많이 늦은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난 이제라도 너가 이렇게 연락을 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끝까지 오해하면서 살 뻔했는데. 성은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친구를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뭔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집안 사정이 있었겠지. 정말 집안에 말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생겨서 그거 해결하느라고 지금까지 연락도 못하고 지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그 사정에 대해 듣지 못하더라도 굳이 제가 먼저 물어볼 생각도 없었어요. 집집마다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는 거니까 게다가 어차피 일어난 일인데 이제 와서 구구절절한 사정 이야기를 들어봤자 뭐 하겠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의 연락도 무시하고 찾아오지도 않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다시 시간을 그때로 돌릴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힘든 일이 있었던 만큼 제 친구에게도 그만한 힘든 시간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친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성은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너랑 나 사이에 오해할 게 뭐가 있어? 난 괜찮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해봐. 그래, 착한 너라면 다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어. 나 사실 9월에 결혼해. 작년 너희 아빠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며칠 뒤에 상견례가 있었거든. 우리 친정에서도 그러고 남자친구도 상견례 전인데 상갓집 가지 말라고 해서 원래는 올봄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9월로 미룬 거야. 너랑 우리 친구들 모두 내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 줄 거지? 뭐라고? 상견례 때문에 그랬었다고? 내가 아는 그 상견례가 맞아? 차라리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못 왔다고 하거나 그냥 아예 말이라도 안 했으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인 상견례 한다고 조문은커녕 전화 한 통화 없이 1년을 잠수 타더니 이제 와서 결혼하니까 와서 축하해주고 축의금 내놓으라고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염치가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싶어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자기 결혼하니까 청첩장 주려고 1년 만에 연락한 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상견례가 내가 아는 그 상견례가 맞는 건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저희가 알고 지낸 지 벌써 15년이 넘습니다. 상견례를 하면 양가 집안 어른들이 다 모이실 텐데 당연히 요즘 같은 시기에 사람 많이 모이는 상갓집에 오는 것이 부담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운하다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제 친구에게도 똑같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조의금을 보내거나 꼭 돈이 아니더라도 진심 어린 전화 한 통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년 동안 친구들 모두에게 연락도 다 끊고 잠수 타고 지내놓고 이제 와서 자기 결혼하니까 와서 들러리 서고 박수치고 축의금이나 내라고요? 너 진짜 좀 웃긴다. 지금까지 우리들한테 문자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는 거야? 너가 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가야 하는 거니? 아니, 난 꼭 청첩장 때문에 연락한 게 아니라 나도 너한테 지난 1년 동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어.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하기 힘들어지더라. 이렇게라도 사과하고 용서받고 다시 너희들이랑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너가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너무 타이밍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럴 거면 네 결혼식 다 끝나고 연락하지 그랬니? 이제 와서 결혼 한두 달 남겨놓고 미안하다 사과하면 내가 웃으면서 너 결혼식 가서 축하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래? 나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글쎄? 난 모르겠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다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네 결혼식 못 갈 것 같아. 앞으로도 나한테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겨우 그런 일 가지고 아직까지 삐져있는 거야? 너도 진짜 애지간히 속 좁다. 그렇게 깐깐하게 굴면 나중에 너 결혼식 때 누가 가겠니? 적어도 너는 내 결혼식에 안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연락 그만하자. 내가 할 소리야. 내가 그 이후 나머지 친구들에게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전부 그 친구의 청첩장을 거절했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경조사에 안면물수 잠수 타놓고 자기 결혼한다고 축하해달라는 사람과 제가 어떻게 앞으로도 친구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계속 알고 지내봐야 본인이 힘들고 필요할 때만 연락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손절하려고요. 원체 제가 사람 조심스럽게 사귀고 주변의 친구들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지만 저런 인간은 제 인생에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좋은 이야기만 하기에도 인생 짧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쓸데없는 인간관계로 에너지 낭비하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아직 좋은 친구가 둘이나 있어서 마음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조만간 친구들 불러서 맛있는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